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장년이 된 한 여자분의 노후 인생을 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여자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자식 사랑. 기대와 다르게 돌아오는 현실이지만 서로를 위해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부산 자갈치 근처 연립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한여정입니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68세의 몸은 알람 없이도 정확했다. 20년 넘게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 밥을 지어왔으니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은퇴한 지 2년이 됐지만 습관은 남아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어둡고 좁았다.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외아들 민호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며느리 서진, 손녀 유빈. 그렇게 넷이서 이 집에 살았다. 하지만 요즘 집안 공기는 식은 기름 냄새처럼 눅눅하다. 여정이 냄비를 꺼내자 침실 문이 열렸다. 서진이었다. 어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국 끓이려고. 주방 정리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계세요. 서진의 말에는 늘 선을 긋는 뉘앙스가 있었다.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여정은 냄비를 도로 넣었다. 서진이 냉장고를 열며 말했다. 그래도 도시락 반찬은 어머니가 해주시면 좋죠. 민호 오빠가 어머니 손맛을 좋아하니까. 저는 솜씨가 없어서요. 필요할 때만 손을 빌렸다. 여정은 자신이 여전히 급식실 조리원으로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의 밥을 짓는 게 사랑이 아니라 노동으로 취급되는 느낌을 받는다. 나는 천천히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걸 알았다. 알았어. 오후에 반찬 만들어 놓을게. 감사해요, 어머니. 서진은 재빨리 아침을 차렸다. 토스트와 우유, 계란 프라이. 간단한 메뉴였다. 민호와 유빈이 식탁에 앉았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요리 대회 있어요. 그래, 우리 유빈이 잘하겠네. 할머니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엄마는 요리 못하잖아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유빈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나갔다. 여정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나는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집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느껴진 게. 아니, 손님만도 못했다. 손님에겐 예의라도 갖추니까. 창밖으로 부산항 불빛이 깜빡였다. 여정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다. 오늘은 밥을 짓고 싶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민호를 안고 웃던 사진. 그때는 행복했다. 그때는 필요한 사람이었다. 지금은 무엇인가? 도시락 반찬이나 만들어주는 기계. 여정은 사진첩을 덮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오후 여정은 반찬을 만들지 않았다. 허리가 아팠다. 사실은 사흘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소파에 누워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저녁 때 서진이 들어왔다. 어머니, 반찬은요? 미안해. 허리가 아파서 못 만들었어.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오빠 도시락은 어떡하죠? 내일 중요한 회의 있는데.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제가 뭐 사다 넣을게요. 그런데 어머니,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니, 아직. 가보세요. 나이 드시면 건강관리 중요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여정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됐네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달쯤 됐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 정도면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리 안 하시면 위험해요. 일단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정은 입원을 거절했다. 집에 아무도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았다. 진통제와 물리치료 처방전을 받아 들고 나왔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민호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병원 다녀왔어. 허리 디스크래. 1시간 뒤에 답이 왔다. 그러세요? 조심하세요. 그뿐이었다. 저녁 때 서진이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뭐래요? 디스크래. 수술할 수도 있대. 서진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어머니, 병원비 많이 나왔죠? 우리도 요즘 애 학원비며 뭐며 여유가 없어서요. 몸 관리 좀 하셔야죠. 여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이 나간 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아픈 게 미안해야 하는 처지였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서랍을 뒤지다 낡은 명함을 발견했다. 한여정 조리사 마이너스 급식 도우미. 노랗게 바랜 종이. 손끝으로 명함을 쓰다듬었다. 20년 전 이 명함을 처음 만들던 날이 떠올랐다. 자랑스러웠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는 집에서도 세상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정은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새벽 2시,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내 인생의 명함을 다시 만들자. 이번엔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이번엔 나를 위해서. 며칠 후 아침, 민호가 식탁에서 말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일주일 정도 여행 가려고요. 회사에서 휴가 받았거든요. 그래, 어디로? 제주도요. 서진이가 오래 가고 싶어 했어요. 서진이 웃으며 덧붙였다. 이번 기회에 우리끼리 좀 쉬려고요. 어머니 혼자 계실 수 있으시죠? 그래, 잘 다녀와. 유비는 친구네 집에 맡기고요. 냉장고에 반찬 좀 만들어 두시면 돌아와서 먹을게요. 여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신나게 여행 이야기를 나눴다. 어디를 갈지 뭘 먹을지. 여정은 그저 듣고만 있었다. 아무도 할머니는 어떻게 지낼 거냐고 묻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다음 날 집은 고요했다. 여정은 오랜 친구 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숙아. 여정아. 무슨 일이야? 나 남해로 가서 살까 해. 조용한 데서.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영숙이 천천히 말했다. 드디어 결심했구나. 응. 더는 못 참겠어. 알았어. 나 남해에 아는 부동산 있어. 바다 보이는 집 나온 거 있다던데. 번호 알려줄게. 고마워. 여정아, 잘 결심했어.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여정은 부동산에 연락했다. 집을 보러 가겠다고 했다. 이틀 뒤 버스를 타고 남해로 갔다. 작은 어촌 마을, 바다가 보이는 단층 집이었다. 낡았지만 따뜻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이 집으로 할게요. 그런데 전세요, 매매요? 매매요.
제가 살던 집을 팔아서요. 부산으로 돌아와 여정은 이 집을 내놓았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민호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 같았다. 부동산에서 말했다. 집주인 명의가 어머님이시니 바로 매물 등록 가능합니다. 이 동네는 수요가 좋아서 빨리 나갈 겁니다. 사흘 만에 계약자가 나타났다. 젊은 부부였다. 아이를 안고 있었다. 여정은 그들을 보며 옛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일주일 뒤에 잔금 치르고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민호 부부가 돌아오는 날과 같은 날이었다. 여정은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 상자를 싸며 여정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두려움보다 설렘이 컸다. 일주일 후 저녁 공항에서 돌아온 민호와 서진은 현관문을 열고 얼어붙었다. 거실에 이삿짐 상자가 가득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여정은 마지막 상자에 테이프를 붙이며 말했다. 이사 가려고. 민호가 가방을 떨어뜨렸다. 어디로요? 갑자기 왜요? 남해로. 조용한 데서 살고 싶어서. 서진이 다가왔다. 어머니, 우리랑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상의할 일인가? 내 결정인데.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그래도 같이 사는 가족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너희가 여행 갈 때 나한테 물어봤니? 할머니 혼자 괜찮겠냐고. 서진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유비는요? 할머니 없으면 아이가 얼마나 서운해하는데요. 여정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유빈이 날 찾은 게 언제였니? 너희 여행 갈 때 할머니한테 인사라도 했니? 친구네 집에 맡긴다고만 했지.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다시 물었다. 그래도 집은요?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잖아요.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어제 잔금 받았어. 새 주인 일주일 뒤에 들어온대. 서진이 소리쳤다. 어머니, 이 집은 우리도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어떻게 혼자 결정하세요? 여정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만 있어.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야.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뭘 물어본 적 있었니? 그래도 아이들 생각하라고만 했지. 어머니 생각하라고 한 적 있었니? 병원 갔을 때도 아플 때도. 민호가 주저앉았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라고요. 너희도 이제 어른이야. 너희 집 알아봐. 그게 독립이고 어른이 되는 거야. 여정은 가방을 들었다. 나는 오늘 영숙이네 집에서 자고 내일 남해로 내려가. 이삿짐은 모레 간대. 현관으로 향하는 여정을 민호가 붙잡았다. 엄마, 진짜 가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여정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너무 늦었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다시는 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다. 일주일 뒤까지 집 비워줘야 해. 새 주인한테 미안하지 않게. 문을 닫으며 여정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남해로 놀러와. 그때는 내가 차려줄게. 내가 원해서. 남해 어촌의 작은 단층집. 여정은 이삿짐을 풀며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다 냄새가 밀려 들어왔다. 비린내가 아니라 자유의 냄새였다. 첫날 밤
낯선 천장을 보며 잠을 설쳤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아무도 깨울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다. 다음 날부터 여정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새벽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내렸다. 천천히 마셨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시장에 가서 생선을 샀다. 장수 아주머니가 물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아이고, 외롭지 않으세요? 여정은 웃었다. 외롭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이야기를 건넸다. 식물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자라는 모습으로 응답했다. 이 할매, 혼자 사시나?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호박을 들고 왔다. 네, 혼자 살아요. 우리 집 호박 너무 많이 열렸어. 가져가요. 고맙습니다. 제가 멸치볶음 해드릴게요. 그래요? 고맙소. 평생 남의 입맛에 맞춰 살던 여정이 처음으로 자기 입맛의 인생을 요리하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된장국을, 점심에는 간단한 김치볶음밥을, 저녁에는 생선구이를 먹었다. 모두 자신을 위한 음식이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민호였다. 손에는 유빈이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와 바다가 그려진 그림이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여정은 문을 열었다. 어떻게 왔니? 할머니 보고 싶다고 유빈이가 그래서요. 들어와. 작은 거실에 민호가 앉았다. 여정은 차를 내왔다. 잘 지내니? 엄마 미안해요. 민호의 눈이 붉어졌다. 지금에서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필요할 때만 찾았어요. 여정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도 배웠어. 사랑한다고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거더라. 엄마는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나처럼 말이야. 그리고 서로 의지하되 서로를 가두지 말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정은 부엌으로 갔다. 점심 먹고 가려무나. 엄마가 해줄게. 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부엌으로 스며들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었다. 감자를 썰고 두부를 넣었다. 이번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끓이는 국이었다. 민호야, 다음에는 유빈이랑 서진이도 데려와. 네, 엄마. 민호가 돌아간 뒤 여정은 국자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산다. 바다가 대답하듯 파도 소리를 보냈다. 여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자랑스러웠다. 낡은 명함은 이제 필요 없었다. 그녀의 새로운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다. 한여정, 나를 위해 사는 사람.